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폭발시키며 주전 입지를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이번 득점 역시 킬리안 음바페와의 환상 호흡이 빛났던 골인데요. 이 활약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앙 선두로 올라섰고 다가올 챔피언스리그 AC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주전 선수들 특히 이강인 선수까지 휴식을 후반전에 하게 해주면서 완벽한 경기 그 어느 때보다도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리그앙 데뷔골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몽펠리에와의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경기 주요 장면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어떻게 나왔고 또 에니케 감독의 전술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와의 경기 파리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10분 이강인 선수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됐고요. 후반전에 자이레 에메리가 58분 한 골을 추가했고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들어온 포르투갈 미드필더 비티냐가 66분에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21라운드 일정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조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남은 경기 일정들이 있어요. 파리가 이번 승리로 7승 3무 1패 승점 24점으로 선두로 올라섰지만 현재 2위로 내려오게 된 니스가 렌과의 11월 6일 새벽 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다시 니스가 자력으로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스가 이 경기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파리가 1위를 지키면서 우승 경쟁, 선두 경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지난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3대0 승리 당시에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파리 입단 후 첫 번째 골이자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그리고 지난 주말 브레스트와의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와의 이번 경기 리그앙 데뷔골까지 나오면서 이 3경기 엄청난 활약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밀란전 교체 출전 이후 최근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고요. 이번 경기 62분에 교체된 점은 다가올 주중에 있을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는 선발 출전할 수 있다라고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역할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4-2-4 포메이션을 에니케 감독이 쓰고 있죠. 음바페와 콜로 무아니를 투톱으로 배치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와 함께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배치돼서 이강인, 음바페가 왼쪽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무아니가 전방에서 1, 2선을 부지런하게 오가면서 전술적인 역할을 해주고 덴벨레가 이제 왼발을 쓰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 본인이 잘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도 덴벨레 선수도 다 왼발잡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왼쪽 측면에 가서도 더욱더 창의적이고 또 중앙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4-2-4를 쓸 때 한쪽의 측면 선수를 약간은 플레이메이커처럼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처럼 활용하면서 4-3-3을 조금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전술을 에니케 감독이 쓰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비티냐가 지금까지는 선발로 뛰어왔지만 이강인 선수의 폼이 점점 더 올라오면서 이번 경기는 비티냐가 벤치에 있었습니다. 주중에 있을 밀란과의 원정 경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포지션 선수를 보면 상당수 주전 선수들이 출전을 했죠.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에다가 중앙 미드필더 에메리와 우가르테, 수비라인의 마르키뉴스, 오른쪽 풀백 하키미, 거기다가 센터백 슈크리니아르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한 무키엘레 정도만 지금 부상 이후 폼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만 조금 로테이션이 있었던 것이지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주전조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무키엘레가 풀타임을 소화한 반면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다는 점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경기도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지만 가장 이 4명의 공격수 중에서는 미드필드에 가깝게 내려와서 왼쪽 메잘라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이레 에메리가 오른쪽 메잘라,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우가르테가 포백 앞을 지키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또 덴벨레 선수의 뒤쪽에 하키미가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무키엘레는 거의 이제 왼쪽 센터백에 가까운 리카 에르난데스에 가까운 역할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음바페가 조금 더 이상해서 많이 움직여줬고 무아니가 전방에서 움직임을 평소보다 많이 가져갔는데요.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 이날 경기 몽펠리에의 기억에 남는 플레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파리가 확실하게 내용면에서도 장악했던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부터 이강인 선수가 많이 공도 잡았고 탈압박, 패스 연결 보여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던 선수로서 활약했는데요. 전반 10분 만에 이강인 선수의 골이 나왔고 이번 플레이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하무스가 흘려주면서 때린 슈팅으로 밀란과의 경기에 득점을 했었잖아요. 이런 패턴 플레이가 훈련장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위한 움직임과 흘려주는 슈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양보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측면 라인에서 덴벨레가 배후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 패스를 받아서 하키미가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컷백 위치를 잡았어요. 여기서 컷백이 들어올 때 애초에 이강인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긴 했지만 거리가 조금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수비가 예상하고 차단할 수가 있으니 은바페 선수가 사실은 왼쪽 바깥에 있다가 중앙 우측으로 침투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본인이 마치 공을 잡고 슈팅할 것처럼 움직이다가 그렇게 수비를 끌고 올라오다가 슈팅하지 않고 명확하게 다리를 훅 들어서 공을 내가 흘려주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줬고 그렇게 흘려받은 공으로 이강인 선수가 프리 찬스가 됐고 여기서 한번 잘 잡아놓고 왼발 슈팅을 때려 넣었는데 골문 왼쪽 상단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는 정말 날카로운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이강인 선수의 결정력이 한창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슈팅으로 완벽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또 득점의 기점 역할을 할 때마다 은바페 선수가 가르쳐주고 포옹해주고 웃고 정말 너무나 잘 챙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장면도 기록적으로는 하키미의 어시스트이지만 은바페가 흘려준 플레이가 결정적이었잖아요. 은바페와 이강인 선수가 함께 또 껴안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 골을 자축하는 모습들, 이 셀레브레이션, 은바페 이강인 포옹 셀레브레이션이 매 경기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는 은바페와 함께 파리의 투 에이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이 흘려주는 장면 보시면 명확하게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내주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흘려준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은 파리의 에이스는 은바페죠. 은바페를 통해서 많은 공격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전반 26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끌고 올라가던 은바페 선수가 중앙 공격수인 무아니에게 공을 내주고 무아니는 오른쪽 전방에서 비어있던 덴벨레를 향해 크게 전환 패스를 내줬어요. 덴벨레 선수도 이번 경기는 조금 더 의지를 보여줬고 의욕을 보이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 기점 플레이도 했고 이 장면에서는 자신이 마지막 패스를 받은 이후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해봤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뒤 이어진 코너킥 공격도 날카로웠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손짓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훈련장에서 준비했던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니어 포스트로 올려준 이강인 선수의 왼발 코너킥을 공격수 무아니가 헤더 패스로 잘라줬고 이 잘라준 공을 향해서 무키엘레가 다이빙 헤더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가 먼저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선수들이 문전 니어 포스트에 몰려 있었지만 흘러나올 공에 대비해서 은바페가 배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흘러나온 공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골문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 여러 차례 왼쪽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즉 왼발잡이 정발 윙어로서의 윙 플레이까지 좋았다는 얘기예요. 38분에는 왼쪽 풀백으로 뛴 무키엘레가 전진 수비를 통해서 상대의 패스 전개를 차단해냈고 차단하면서 바깥쪽으로 흐른 공을 이강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이 사이드라인에서 심지어 상대 선수와의 경합 속에서도 이겨내고 태클로 공을 확보한 이후 나가려는 공까지 살려내고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 크로스 패스가 무아니 선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으나 수비의 견제 속에서 무아니 선수도 수비수도 이 공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바깥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반 38분까지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 컸던 것이 이 시점에 이강인 선수가 35회의 볼터치를 기록하면서도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며 프랑스 리그왕 현지 공식 중계에서 이강인 선수를 원샷을 잡아주면서 이 기록을 소개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왼발로 올렸는데 문전 우측에서 달려들던 무아니와 덴벨레가 모두 이 공을 건드리지 못한 채 수비가 걷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정발 윙어로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맡았는데 왼쪽에 서면서 덴벨레와 함께 기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그런 상태에서도 또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전반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3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기점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이 나왔는데요.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온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에게 패스해줬고 은바페가 자신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은 이후 우측 전방으로 침투한 덴벨레에게 패스를 했고요. 여기서 덴벨레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수비수의 블로킹에 막혀서 득점을 하진 못했습니다. 전반전 1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70%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 슈팅 숫자 11대3, 유효 슈팅 5대1로 크게 앞선 경기를 했고요. 다만 몽펠리에도 역습상에서 빅찬스 한 번이 있긴 했어요. 파리는 빅찬스가 없긴 했는데 상대가 워낙 내려서도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많은 슈팅을 만들어냈고 또 기대 득점 값이 0.95골이었으니까 충분히 한 골을 넣을 만한 전반전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전 기록 기반 소파스코어의 선수 평점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8.1점으로 파리 선수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기록 기반 평점이 좋았던 이유는 득점뿐 아니라 정말 모든 지표에서 놀라운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반전 내내 시도한 34번의 패스가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며 10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두 차례의 키패스를
패스를 만들어내면서 공격 기회 날카로운 패스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롱볼도 2번 모두 성공하면서 롱패스 성공률도 100%, 슈팅도 딱 한 번 시도했는데 득점이 됐기 때문에 슈팅 정확성도 100%였고요. 드리블 시도도 3차례 시도했는데 이게 모두 성공하면서 드리블 성공률도 100%였고, 경합 승률, 지상 경합, 그라운드볼 경합에서도 6번 시도를 모두 성공하는, 상대와의 몸싸움, 볼다툼까지 이겨내는 100%의 성공률로 그야말로 미친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 선수 평점에서 8점을 넘은 선수는 이강인 선수밖에 없었는데요. 후반전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반전보다 조금 느슨하긴 했지만 좋은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58분 두 번째 골이 나오면서 파리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덴벨레의 플레이도 좋았어요.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로 뛴 에메리가 공을 끌고 올라가면서 덴벨레와 2대1 패스를 시도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에메리의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가서 조금 욕심을 부린다거나 슈팅을 때린다거나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었는데, 에메리에게 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백힐 패스로 내줬고, 백힐 패스를 받은 에메리도 논스톱 슈팅으로 바로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또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만 17세에 불과한 이 어린 에메리가 공식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이번 경기도 엄청난 활약을 펼친 것인데요. 이 골 이후에 엔리케 감독은 주중 밀란과의 경기를 대비해서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하게 됩니다. 61분에 이강인 선수와 무하니 선수를 빼고 비티냐와 하무스를 투입하면서 로테이션을 가져갔는데, 이 비티냐가 또 들어오자마자 골을 넣으면서 엔리케 감독을 웃게 만들었죠. 66분 이번에는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배후로 빠져드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찔러줬어요. 덴벨레가 사이드를 벌리면 오른쪽 윙백인 하키미가 또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서 자신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이자 윙포워드처럼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파리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하키미가 치고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컷백 내준 것을 미드필드인 비티냐가 들어오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오른발로 정확하게 왼쪽 골문 하단 구석을 찌르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파리는 연이어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체력 안배를 했는데요. 71분에는 베테랑 수비수 마르키뉴스를 빼고 루이카 에르난데스를 투입했고요. 78분에는 자이레 에메리와 하키미를 빼주고 파비안 루이스와 솔레를 투입하며, 솔레르는 이번 경기도 오른쪽 윙백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 자이레 에메리 선수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망주로 지금 크게 각광받고 있잖아요. 11월 A매치에 프랑스 대표팀에 소집될 거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교체 아웃될 때는 파리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파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한 골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는데요. 이날 경기 덴벨레 선수가 분명히 파리 입단 이후 가장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어요. 배후 지역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날카로운 로빙 스루 패스를 은바페의 침투에 맞춰서 내줬고, 은바페 선수가 이 공이 나가기 전에 온몸을 던지면서 공중 백힐 패스를 하무스에게 연결했고, 하무스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해서 득점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은바페 선수가 공을 받는 순간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지적이 되면서 이 득점은 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선수들은 3대0의 대승을 마음껏 즐기면서 웃으면서 경기장을 떠났고, 엔리케 감독 부임 이후 점점 더 경기력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 이제는 파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밀란과의 원정 경기, 죽음의 F조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돌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게 되는데요. 현재 F조의 상황을 보면 파리가 2승 1패, 뉴캐슬전 1대4 참패에도 이 도르트문트 밀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특히 밀란전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와 있고요. 도르트문트가 1승 1무 1패, 뉴캐슬도 1승 1무 1패인데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웃었던 도르트문트가 현재 2위고요. 밀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승리가 없이 2무 1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4승 결단의 의지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활약할지, 어떤 모습 보일지도 저희가 최신 소식이 나온 대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경기 이후에 A매치 휴식기 전에 마지막 경기는 11월 12일 일요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는 스타드 랭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는 한국으로 와서 싱가포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 첫 경기, 그리고 중국 원정 경기까지 치르고 다시 프랑스로 가고요. 11월 25일 새벽 5시에 지금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이죠. 리그앙 3위에 올라있는 AS 모나코와 빅매치를 안방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1대4 참패를 만회하고 서력하기 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11월 29일 새벽 5시 파리가 뉴캐슬과 홈 경기 치르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었고 또 아시안게임 참가 등으로 인해서 이 뉴캐슬전의 팀의 힘을 보태지 못했었는데, 요 경기 어떻게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12월 달에도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12월 3일에 르아브르와의 경기는 저녁 9시로 킥오프 시간이 확정이 됐고요. 12월 10일 주말에 있을 낭트와의 경기는 아직 시간이 확정이 안 됐고, 12월 14일 새벽 5시에 도르트문트 원정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프랑스 리그앙은 크리스마스 기간을 전후로 긴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요. 12월 17일에 릴과의 경기 이후 12월 21일 이 경기는 이제 시간이 확정이 됐어요. 새벽 5시에 메스와의 홈 경기를 통해서 전반기를 마치게 되고요. 후반기 일정은 2024년으로 넘어가서 아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여름에 원래 열릴 예정이었다가 이제 현지 개최지
피지의 문제로 인해 연기됐던 툴루즈와의 트로페데 향패용, 지난 시즌 리그왕 우승팀인 파리, 그리고 지난 시즌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인 툴루즈의 맞대결 프랑스 슈퍼컵 성격의 대회가 1월 3일 전후로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서 이 경기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출 기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 연속 공격 포인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은바페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역대급 콤비의 플레이,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프랑스 현지 반응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